제 영상들 중에 로팡과 관련된 소재를 주제로 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로팡 과몰입용 시리즈 4번째 영상인데요. 시리즈로 만들 계획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시리즈가 된 이번 이야기는 로판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인 무도회입니다. 로판 속 무도회는 여주가 남주와 썸을 타기도 하고 악녀가 여주를 견제하거나 남주의 약혼녀가 나타나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합니다. 무도회는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사랑과 음모, 질투와 계략이 얽히는 로판의 핵심 무대죠. 그렇다면 실제 무도회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영국의 빅토리안 시대 무도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도회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행동과 복장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셀 수 없이 많았죠. 무도회의 주최자는 여성보다 남성을 더 많이 초대해야 했고 자신의 집이나 대관한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은 초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집에서 무도회를 열 경우 가장 넓은 방을 비워서 사용했습니다. 그 방의 가구는 모두 치워졌고 벽에는 천을 두르고 식물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창문에 어두운 커튼이 달려있다면 밝은 색의 얇은 커튼으로 교체해야 했습니다. 특히 연한 노란색이 가장 이상적인 장식색으로 여겨졌죠. 손님들이 춤 사이사이에 앉을 의자가 부족할 때도 많았는데 그럴 경우 의자를 따로 대여해와야 했습니다. 무도회의 주최자는 예상 인원보다 약 3분의 1 정도 더 많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일부 손님이 초대를 거절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초대장은 행사 3주 전에 발송되었는데요. 만약 주최자가 가족 전체를 초대하고 싶다면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각각의 이름으로 개별 초대장을 작성해 한 봉투에 함께 넣어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손님은 3일 이내에 참석 여부를 회신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늦장 응답은 주최자에 대한 결례로 여겨졌죠. 만약 초대받은 손님이 동반인을 추가로 초대하고 싶다면 그 동반인은 여주인과 모르는 사이여야 했습니다. 여주인이 그 동반인을 알고도 초대하지 않았다는 건 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명확한 신호였기 때문이죠. 무도회의 여주인은 도착한 모든 손님을 직접 맞이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손님이 도착할 때까지 현관 근처에 서서 인사를 건넸죠. 대부분의 경우 이 일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 중 누군가가 초대한 낯선 신사가 문 앞에 나타날 때였습니다. 이럴 경우 여주인은 정식으로 소개받기 전까지 그 손님과 말을 섞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들들은 여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손님이 올 때마다 소개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주최자는 무도회에 온 모든 젊은 여성들이 춤출 파트너를 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만약 아무도 함께 춤추려 하지 않는 여성이 있다면 주최자의 아들이 직접 나서서 그녀와 춤을 춰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못생긴 아가씨들과 나이든 숙녀들은 언제나 주최자의 아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이죠. 반면 딸들은 그런 예절에 부담없이 무도회장 안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주최자는 남녀 각각의 탈의실을 따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외투나 모자 같은 겉옷을 벗어 두었죠. 특히 여성용 탈의실에는 하녀 2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찢어진 옷을 꿰매거나 흐트러진 머리 모양을 고쳐주고 여성 손님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온갖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이 방은 보통 1층에 위치했는데 여성들이 무거운 드레스를 입은 채로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공간은 화장실 대용 공간이었습니다. 19세기 전반에는 대부분의 집이 아직 하수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방에는 부르달루라 불리는 휴대용 요강과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녀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런 용기는 집안 곳곳에도 비치되어 있었죠. 가림막 뒤나 어두운 구석 등 사람들이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식사 중 갑자기 용무가 급한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 뒤로 숨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 여성들은 자신만의 작은 부르달루를 가지고 와 핸드백 속에 넣어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도회장이 제대로 된 분위기를 내려면 무엇보다 밝은 조명이 중요했습니다. 가스등이 발명되기 전에는 밀랍으로 만든 초가 사용되었는데 이 초들은 심지어 행사에 쓰이는 음식이나 술보다도 더 비쌌습니다. 수백 개의 초를 밝혀야 겨우 25와트 전구 몇 개 수준의 밝기를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초는 보통 크리스털 장식이 달린 촛대에 꽂았고 그 뒤에는 거울을 배치해 빛을 반사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도회장은 너무 어두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초의 불꽃은 산소를 빠르게 태워버렸기 때문에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손님들이 어지러움을 느끼는 일도 잦았습니다. 또한 주최자는 연주자들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만약 피아노만 사용한다면 반드시 전문 피아니스트를 초빙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무도회는 음악 때문에 망했다는 평을 들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19세기의 장갑은 여성의 필수 패션 아이템이었습니다. 보통은 손에 딱 맞게 오히려 약간 작은 사이즈를 선택했는데 그렇게 해야 손의 섬세함과 우아함이 돋보였기 때문이죠. 여성이 맨손으로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장갑은 반드시 착용해야 했고 색상은 흰색이나 연한 분홍색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또한 장갑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조차 자신의 장갑을 이브 언니에게 빌려줘야 했을 때 몹시 당황스러워했다고 전해집니다. 무도회에서 음식과 음료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간식과 식사를 전문으로 준비해주는 케이터링 업체에 주문할 수도 있었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집에서 직접 조리했습니다. 음식은 간식용과 정식 식사용으로 나뉘었는데요. 먼저 손님들에게는 와플, 샤베트, 사탕 같은 달콤한 간식이 제공되었죠. 이 음식들은 별도의 방에 차려졌고 무도회장 안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정식 식사는 또 다른 방에서 제공되었는데요. 메뉴에는 고기 요리, 젤리, 가금류 요리, 그리고 수프도 포함됐었죠. 모든 음식은 먹기 좋게 잘게 썰어 내놓았고 차갑게 보관해야 하는 음식은 얼음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운 방 안에서 금세 상해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19세기) 무도회에서 여성들은 남자의 춤을 거절해서 난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 남자에게 무례한 것뿐만 아니라 주최자에게까지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주최자가 초대한 손님이 신사가 아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무도회가 끝난 뒤에는 교제를 이어갈지 말지는 자유지만 그날 밤만큼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최자가 요청하면 한 번의 춤은 응해야 했습니다. 무도회에 들어서면 여성들은 하인들에게서 댄스카드를 받았습니다. 댄스카드에는 작은 연필이 달려 있었는데요. 이 카드는 자신이 각 순서마다 어떤 남성과 어떤 춤을 추기로 약속했는지 이름과 순서 그리고 춤의 종류까지 일일이 적어두었죠. 이 제도 덕분에 춤을 신청하는 일은 전적으로 남성에게 있었습니다. 여성은 비어있는 순서가 있을 경우 춤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무례한 일로 여겨졌지만 일단 카드가 모두 채워지면 더 이상 춤출 의무는 없었고 정중하게 댄스카드가 다 찼어요라고 말하며 거절할 수 있었죠. 사실 이 표현은 현대 영어권에서 종종 우아하게 지금은 바빠서 다른 약속을 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벽장미는 19세기 사교계의 상징적인 단어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거나 춤 신청을 하지 않아 벽 쪽에 조용히 앉아있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요. 신사의 진짜 품격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가장 소외된 이를 배려할 때 드러난다고 여겨졌습니다. 남성들은 벽장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며 춤을 출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매너였습니다. 무도회의 에티켓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다른 여성의 동행 없이는 한 발자국도 혼자 움직일 수 없었죠. 무도회장을 가로지르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동행 없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규칙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춤을 추고 지쳐도 낯선 여성 옆에 의자에는 앉을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 파티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하면 초대받을 일이 드물어 파티를 최대한 즐기려는 인기 없는 남자라는 소문이 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도회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함께 귀가하자고 제안하는 일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19세기 사회에서는 남녀 간의 거리감이 철저히 지켜져야 했습니다. 숙녀에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은 오늘날처럼 친절한 제스처가 아니라 사적인 접근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신사의 품격은 보호가 아니라 적절한 거리두기에서 드러났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무도회 예절 중 가장 놀라운 점은 무도회장에서 함께 춤을 춘 후 다음날 남성이 여성에게 거리에서 인사하는 것은 큰 무례였습니다. 남성이 무도회에서 한 여성과 춤을 췄다고 해서 그 여성과 알고 지낸다고 착각하는 건 금물이었죠. 무도회 이후 거리나 다른 장소에서 마주치더라도 여성이 먼저 인사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행동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오늘은 빅토리안 시대의 무도회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로판을 더욱더 과몰입하고 싶다면 다른 로판 시리즈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